안녕하세요. 삼성물 리서치센터에서 채권과 금리 관련된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허태호 연구원입니다. 3월 전망은 레벨과 변동성 조합, 단기적 상승 여지라는 주제로 전망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망 자료를 작성했던 2월 마지막 주 중반까지를 지난달 말과 비교를 해보면 주요국 10년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이제 특징적으로 영국의 10년 금리가 14.8bp 상승을 했었고요. 아마 지난주 미국 금리 급등을 다 잘 아시겠지만 아마 이런 부분까지 반영을 하면 영국의 10년 금리가 2월 동안 약 49bp, 미국의 10년 금리가 33bp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주된 원인은 미국과 영국, 이제 특히 영국이죠. 주요국 중에 가장 빠르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에서 코로나 백신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코로나 극복에 대한 경제 정상화 기대가 높아진 것이 가장 이제 금리 상승의 주요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게 된 배경을 좀 여러 가지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백신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국 중에 영국이 가장 빠르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난주 기준으로 가장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주에 영국의 존슨 총리가 지금 6월 말 정도에 현재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봉쇄 조치를 다 해제를 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영국이 집단 면역에 도래하는 시기가 저희 아마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에 집단 면역에 도래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영국의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을 보이고, 미국 역시 영국의 전철을 밟아 나간다면 현재 속도로는 한 3분기 경에 집단 면역에 도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영국이 지금 경제 정상화 경로를 발표를 했고요. 차례로 미국도 그런 정상화 경로를 이제 이야기하게 된다면 향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주요국과 달리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백신 보급이라던가 이런 것에 다소 좀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글로벌하게는 내년 한 상반기 말 정도를 집단 면역에 들어서고 아마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런 금리 상승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일단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작년 4월 중순 이후에 마이너스 가격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WTI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 가격에 거래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실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가격 영역인데요. 선물이라고 한 특징, 그리고 만기가 있고 또 이것을 보관하는 어떤 저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로 연쇄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국제유가 WTI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이제 작년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만 해도 기저효과라고 이야기하죠. 작년에 굉장히 물가를 낮추었던 요인이 원상 회복이 되면서 물가가 오히려 작년의 마이너스 부분을 더 플러스 요인으로 받아들이면서 물가 수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WTI 가격을 뽑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항목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항목은 모터퓨엘, 자동차 연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휘발유 써서 자동차를 운행을 하고 있지만 이 모터퓨엘의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대비해서는 사실 많이 줄어 있습니다. 2010년 경만 하더라도 약 5% 정도로 차지를 했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소비자 물가에서 이 차량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WTI 가격 상승, 그게 지금의 이제 굉장히 $60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가솔린 가격의 급등락은 사실 WTI만큼은 심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WTI 가격을 보고 일정 부분 영향을 받기 때문에 WTI 가격이 지금 $60로 올라오면서 기저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 뭐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살펴보면 가솔린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 해외 선물 파트에서도 CME에 상장되어 있는 RBOB 가솔린 가격을 보시면 아마 WTI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의 등락폭이 다소 좀 이제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과거 대비 어떤 가중치의 변화를 감안해 보면 2008년 10년 경에 당시에 이제 금융위기 때문에 원유 선물이 굉장히 급락을 하면서 또 이에 대한 기저효과가 이제 다음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던 이런 사례를 뭐 이제 감안해서 올해도 2분기에 기저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과거 대비해서 이제 가중치가 줄어들었다는 측면, 그리고 가솔린의 가격 변동성은 WTI에 비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을 다 감안하면 현재 가솔린 가격이 유지된다라고 이제 상정을 해봤을 때 한 2분기에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CPI 기준으로 한 0.5에서 1.0%포인트 정도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저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저효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장이 선반영을 할 수 있는 일정 부분 예상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기저효과 자체는 시장에서 일부분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네,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단지 이제 기저효과라면 이런 부분은 사실 금리 상승을 지지하는 요인으로는 사실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원자재 가격의 이제 상승 흐름을 보시게 되면 WTI 원유 선물 기준으로 3개월 전에는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컨텐고 백워데이션 이런 게 있는데요. 근월물 가격이 원월물보다 쌌습니다. 이게 이제 컨텐고 일반적인 상황이죠. 왜냐하면 원유를 이제 보관하는 데 따른 어떤 창고 비용이라던가 보험료, 그리고 이제 이자라고 하는 금융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원월물이 더 비싼 게 일반적인 이제 컨텐고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WTI 원유 선물에 지금 백워데이션이 나고 있습니다. 백워데이션이 난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제 2021년 4월물부터 2021년 12월물까지의 가격을 보면 이게 이제 생각하는 좀 방식이 다른 금융상품과 다르게 원자재는 아무래도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이런 요소이기 때문에 당장 만약에 이 원자재 어떤 물품이 없으면 당장 그 공정을 멈춰야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현물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게 이 백워데이션 상태를 이끌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백워데이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현재 실물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그래서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비단 WTI 원유 선물뿐만이 아니라 지금 구리 가격도 지금 LME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구리 가격이 톤당 $9,000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백워데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의 기저효과까지만이라면 원자재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은 높지는 않을 텐데 지금 실물 시장에서 경제 정상화 기대와 맞물려서 수급이 타이트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당분간은 아마 원자재에 관련돼서 분석을 하는 김광래 연구원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겠지만 수급 상황이 타이트한 것은 충분하게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안도하기 전까지는 재고 확보 경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이런 높은 가격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역시 금리 상승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제가 짚어보는 부분은 이제 앞서 살펴본 거는 어찌 보면 이제 소비자 물가라고 하는 측면을 이제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상품 물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물가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분의 2 정도가 이제 서비스업에서 창출이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희도 실제로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겪으시겠지만, 뭐, 다양한 업종의 이제 서비스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영화관 같은 경우도 있고, 서비스 수요가 이제 경제 정상화에서 이제 같이 맞물리게 되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모임을 지금 자제하고 있지만, 이런 봉쇄 조치가 해제가 된다 하면 이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는 사실 굉장히 탄력적으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희도 이 실생활에서 보게 되지만 어떤 음식점이라던가 뭐 이런 레저라던가 이런 서비스업의 공급 측면에서는 이 봉쇄 기간 동안 폐쇄 업체도 있을 수 있고 인력도 줄여놓은 상태고, 따라서 서비스 부분이 수요가 만약에 급증하게 되면 공급은 이에 반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재 서비스 부분의 소비자 물가가 과거의 흐름 대비해서는 상승 압력이 높지 않은데, 만약 여기에 경제 정상화 그리고 비탄력적인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향후에 서비스 부분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물가를 공급 측 요인으로 그리고 또 이제 수요 측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은 상품과 그다음에 서비스라고 하는 공급 측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급 측 요인의 이제 가격 상승에 의해서 물가 상승이 압력이 높아지면, 사실은 이게 이제 공급 측 요인에 의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 이 수요를 또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이 다시 이제 원래대로 좀 돌아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요 측 물가를 높일 수 있는 수요 측 측면을 봐야 하는데, 경제 정상화 기대와 맞물려서 최근에 미국의 성장률 전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급층 요인에도 물가 상승을 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자리 잡고 있고,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져서 수요도 늘어나게 된다면 물가의 굉장히 상승 압력이 우세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해외 선물 파트에서도 해외 선물 이제 상품 중에 금리 파트에 보시면 SOFR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에 반영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한번 변동을 살펴보면 한 3개월 전이죠. 작년 11월 20일 경에만 해도 SOFR 가격이 99.75, 그러니까 100- 금리이기 때문에 99.75라고 하는 거는 0.25% SOFR 금리를 상정을 하는데, 0.25 금리가 이제 높아지는 시점이 가장 처음으로 반영하는 게 3개월 전에는 24년 말 정도에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개월 전에는 23년 중반 정도에 반영을 하는 걸로 좀 당겨졌었고요. 최근에는 이보다 더 당겨지고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SOFR 2022년 12월물이 0.25% 금리를 상회하는 이런 가격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공급층 요인 그리고 수요 측 요인에서 물가가 높아지리라고 하는 기대, 우려 이런 것이 반영이 되면서 연준이 당초에 염두했던 것보다 스탠스를 좀 빨리 변화시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가 절대적으로 이제 오르고 내리고, 그런데 사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금리가 이제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속도로 변화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뒤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이렇게 좀 변동성이 심한 시절에는 조금 시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는 게 좀 유효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분석을 해봤는데요. 과거에 2013년 5월에 테이퍼 텐트럼, 긴축 발작이라고 하죠. 연준이 이제
양적 완화 하던 것을 멈추고 이제 통화 정책 정상화, 금리를 인상을 이제 하는 과정을 시사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그 금리가 굉장히 마르고 많이 오르고 그리고 이제 그 금융시장 전반에 좀 충격을 전해준 적이 있는데요. 지금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그 금융위기 2008년 그리고 지금 테이퍼 텐트럼이 2013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좀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된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 지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제 초에 글로벌 팬데믹이 선언이 되고 지금 이제 불과 1년 만에 백신이 효과가 가시화가 나타나면서 위기가 이제 극복되는 절대적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좀 짧아지는 이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빅스라고 하죠. 이제 그 빅스 지수는 그 공포 지수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S&P 그 옵션에 반영된 내재 변동성. 그래서 이것은 그 시장이 생각하는 그 변동성의 기대치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 빅스 지수 자체가 절대치가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 채권 선물에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도 옵션이 있는데요. 그 옵션이 반영하는 내재 변동성, 그러니까 미래 변동성에 대한 기대치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변동성이 어땠는지를 나타내는 역사적 변동성, 이 둘 간의 차이를 해석을 해보면 역사적 변동성 대비해서 내재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시장이 앞으로 올 그 변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높은 비용을 내고 있다. 즉, 많이 좀 우려하고 있다.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보시면 기존 대비해서 일단 빅스 지수가 굉장히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시장이 변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대비를 하고 있는 좀 경계감이 높은 상황이고, 금리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금리가 즉 변동성이 높아지게 되면 시장에 끼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금리 변동성이 높아지자마자 아마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동시에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났던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미국의 10년 채권 선물, 그리고 프랑스, 영국, 한국의 10년 채권 선물의 가격을 이제 각 통화별로 사실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뭐 프랑스 채권 선물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 영국은 파운드, 한국은 이제 원화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가격을 다 이제 달러로 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로 환산했었을 때 2013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이제 평균적인 변동성과 금리 수준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2013년부터 2021년 그 2월까지 이제 변동성과 이제 금리 수준을 살펴보면 변동성은 사실 프랑스와 영국과 한국이 거의 유사합니다. 뭐 오히려 이제 한국이 뭐 절대치로 보면 1.79%로 오히려 좀 낮은 편인데요. 아마 이렇게 변동성이 뭐 이 세 개 중에 비교를 해보면 낮은데도 불구하고 금리 수준은 높죠. 아무래도 이제 유로화라고 하는 이제 좀 우리가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화, 그리고 파운드, 이제 원화, 이러한 그 통화 간의 격차가 이러한 변동성 대비해서 높은 금리 수준을 요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그 국내 채권을 많이 사들이고 있는데요. 아마 그 해석을 하기로는 장기 채권에 대한 매수세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채권을 아마 만기 보유를 해서 그 어떤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지지 않고 오히려 장기로 투자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프랑스나 영국 채권 대비해서 그 한국의 국고채, 원화 채권이 변동성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이제 그 미국의 채권 선물 차트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2013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이제 각 점이 나타내는 그 흐름을 살펴보시면 금리와 변동성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이 국면별로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21년 2월까지 따라갔을 때 금리와 변동성과 금리 자체가 동시에 상승하는 국면이
2013년부터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2008년부터 비교를 해봐도 아마 제가 그 월간 전망 자료에 이제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해 놓았는데 2012년 경에 금리는 전년하고 동일했고 변동성이 살짝 증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금리와 변동성이 동시에 상승한 적은 없다. 그래서 2020년에서 2021년으로 가는 과정도 금리는 조금 상승하겠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2020년보다 조금 낮은, 그래서 국면 이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전제는 물가가 그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제가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는 현재 2008년 이후에는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달리 해석을 해보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부담을 줄 정도의 금리 상승은 이루어지지 않고 연준이 통제하는 이러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그 체제가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아마 그 시장에 부담을 줄 정도의 금리 변동성은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주에 이제 금리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시장 전체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아마 이러한 지금 연준과 그 연준의 통화 정책이 금리의 변동성을 좀 낮추는 이러한 기제가 계속 작동하는 국면이라면 아마 지난주에 뭐 간헐적인 이런 변동성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변동성이 지속이 돼서 시장 전반에 부담을 주는 이러한 이런 연결고리는 아마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2021년 2월까지 상태를 보면 과거 대비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축소되었고 금리 상승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 별로 표현한 것이 2023년 이후에 장기 균형 변동성과 장기 균형 금리입니다. 이 금리 수준이 10년 금리 기준으로 약 2% 정도 되는데요. 2021년 2월까지의 수치가 변동성 대비해서, 그러니까 금리 대비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아마 3월부터는 좀 간헐적으로 금리와 변동성이 조금 높아지는 사례가 있을 것 같다라고 사실 지난주 중반에 월간 전망 자료를 제시를 했었는데 주 후반에 좀 생각보다는 빠르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중장기적으로 살펴보면 금리와 변동성이 동시에 증가해서 금융시장 전반에 부담을 주는 일은 현재의 연준의 기제가 작동하는 국면에서는 너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월간 전망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시면 동영상에 그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목요일 날 금리 관련된 내용을 전달 드릴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